수업 페이지 7번 챕터고요. 자, 패키지 사용을 위한 환경 세팅. 자, 일단 두 가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링크 누르시면 설치 사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R for 윈도우스 기준으로 가요. 자, 요거 눌러서 베이스 여기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R 스튜디오라고 이걸 좀 다운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앤드 인스톨 R 요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거 하셔도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R이네요. 이건 R이고요. R은 저희가 방금 설치했죠. 요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자, 그래서 R 먼저 설치를 해줄게요. 자, 한국어. 다음. 그래서 다음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되는 동안 이거 좀 실행을 해볼까요? 스튜디오. 자, 그럼 여기도 설치 마법사 뜨고요. 이것도 그냥 다음 설치. 그래서 이 R4 윈도우 4.2는 우리가 이렇게 R 문법을 사용을 하면 이걸 알아듣고 컴퓨터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R 언어를 아무리 잘 작성해도 컴퓨터가 못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R 언어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도구들이나 레이아웃을 제공해주는 개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한 편집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같이 설치를 해주면은 웬만한 거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윈도우 키 누르시면은 제일 최근에 추가한 앱으로 두 개가 뜨실 거예요. R 스튜디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예스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3개가 일단 뜨고요. 여기 콘솔이라고 있어요. 이 콘솔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고 나면은 여기서 출력이 됐었죠. 여기 콘솔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출력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소스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결과가 출력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R 문법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일단 대화 형식이라고 해서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대화형 형식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은 요거 한번 런 누르면은 1번 라인부터 여기 22번 라인까지 한 번에 실행되죠. 그래서 코드를 여러 줄 작성을 해놓고 한 번에 실행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소스 코드 방식으로 하려면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파일을 만들기 전에 세팅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일단 툴스 가셔서 자, 요거 이 세팅 필수는 아닙니다. 툴스 가셔서
여기 글로벌 옵션스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파일 같은 거 생성하면 생성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R이 설치된 위치에 그 소스 코드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이제 바꾸고 싶으시면은 눌러서 찾기 편한 데 있죠. C 드라이브에 워크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로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 이름을 한글로 하셨으면 이건 필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경로 중간에 한글이 있으면 그 R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코드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신 분들은 꼭 이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를 한글이 없는 경로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건 방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라고 해가지고 글씨가 좀 작으니까 저는 키울 건데 여러분들도 작으시면 키우세요. 그래서 여기 폰트 사이즈 이 정도 크기로 나온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폰트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두운 계열이 좀 눈이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앰비언스가 조금 바탕이 어두워가지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바뀌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설치를 막 했으면은 아까 워킹 디렉토리 저희가 바꿨잖아요. 디폴트를. 그죠? 근데 아마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단 글로벌 옵션을 바꿨으니까 어차피 재시작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재시작을 하면은 적용이 돼 있을 거니까 이거 한번 재시작을 해줄게요. 요 RStudio 껐다가 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R워크로 잡혀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소스 코드에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일은 말 그대로 저희 파일,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파일 생성하면 파일이 보이겠죠? 그리고 플롯은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가 보이는 곳이고, 패키지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패키지 도구들을 여기서 설치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패키지들이에요. 그리고 V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들이에요. 여기 없는 패키지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스크립트라는 파일 하나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뉴 파일 해가지고 생성하셔도 되고, R스크립트 아니면 아이콘 눌러가지고 R스크립트 생성하셔도 되고 바로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소스 코드 작성하는 곳이랑 결과 보는 곳.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당겨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할게요. 자, 패키지를 설치를 할 때는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패키지 이름을 적으셔야 되는데, 자, 패키지 이름 같은 경우는 그 뭐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처럼
알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을 하거나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 패키지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개? 수천 개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패키지도 내가 필요한 거를 잘 골라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R 주요 패키지. 그러면은 데이터 로드하는 패키지도 있고요. 데이터 핸들링, 데이터 시각화, 모델링, 다양한 용도의 유명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는 당연히 남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핸들링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dplyr, 요거를 쓸 겁니다. 요거를 눌러서 보시면은 관련 그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공식 사이트가 나와요. 이걸 만든 회사의 공식 사이트. 그런 데서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이 런이나 이런 데를 보셔야 돼요. 다큐멘테이션. 보통 이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꽂으시면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그 소개를 드릴게요. 원래 그냥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요렇게, 요런 데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디플리 패키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 나오고, 사용하는 방법 나오고, 그리고 러닝 해가지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했을 때, 도구를 접했을 때는 이런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90%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이 바닥은. 근데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영어가 힘드시면은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해서 사용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저랑 같이 조금 해볼 건데, 이 dplyr 요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돼요. 항상. 그러면 그 패키지의 사용법을 익혀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찾아도 안 나오면은 결국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공식 문서까지 와야 되겠죠. 이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포스팅도 그 사람들도 요걸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올라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패키지 설치 일단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패키지 이름 넣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dplyr 요거 없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요거를 일단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실행은 요거 런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기도 하는데,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설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여기 항목이 딱 떠요. 설치된 패키지 목록. 그랜마 오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하는 문법이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설치만 한 거고요. 그죠?
이 무수히 많은 패키지에서 내가 이걸 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할 때마다 쓰는 게 다를 텐데. 그래서 사용할 거는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체크를 하시면 사용하겠다. 체크하자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고, 코드로 하시려면은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걸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상에. 패키지를 부착합니다. 나오죠. 자, 이러면은 사용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DPLYR 이걸 왜 쓰고 이거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팅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뭔지만 한번 간단하게 포스팅 같은 거 한번 사용해서 볼게요. 공식 문서는 이제 영어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는 게 없나? 요걸로 볼게요. 자,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이 뭡니까? 아까처럼 필요 없는 컬럼 떼내고, 그렇죠? 필요하면은 다른 컬럼의 내용을 연산해가지고 새로운 컬럼 만들어내고, 숫자로 써야 되는데 문자로 되어 있으면 형변환도 해야 되고, 이 다 전처리예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 머신러닝 같은 거를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전처리를 통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작업 시간이 여기에 소요돼요. 전처리 작업. 근데 이 전처리 작업을 하려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법들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정렬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오더도 써야 되고, 데이터 타입 변화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못할 건 아니에요. 이걸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편하다 이거.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집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집계를 여기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를 지원하긴 해요. 얘네가 뭐 행별로 아니면 열별로, 평균, 합,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대전 사람이 5명이고 서울 사람이 6명이고 뭐 광주 사람이 7명이다. 그럼 각 지역에 사람 수가 몇 명인지를 광주 7명, 대전 5명 뭐 이런 식으로 각 범주를 먼저 만들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어떤 연산, 집계 결과를 범주별로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걸 그룹핑 또는 그룹화라고 하는데 그룹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R의 기본 기능은 조금 열악하기도 하고 사용법이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이 DPLYR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 되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처리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파이프라인스 또는 체이닝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패키지는 내부가 C++로 되어 있어서 되게 연산 속도가 빨라요.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석가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은 절반 이상은 아신 거예요. 절반 이상도 70% 이상 아신 거예요. 자, 5개 함수 필터, 셀렉트, 뮤테이트, 어레인지, 서머라이즈, 그리고 그룹바 6개예요. 6개. 근데 이 2개는 거의 항상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자, 필터는 말 그대로 조건, 논리 인덱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셀렉트는 컬럼, 원하는 컬럼 선택하는 겁니다. 유사함수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건데 이게 다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서브셋 대신 필터 써라. 요렇게 컴마 해가지고 행렬 이거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 대신 셀렉트 써라. 트랜스폼 대신 뮤테이트 써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거 비교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용해서 똑같은 우리 그 성적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보죠. 셀렉트 먼저 볼게요.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죠?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문제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올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실행을 하실 때 얘 같은 경우 이 RStudio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실행을 이렇게 딱 컨트롤 F로 딱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nums not foun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커서를 여기다 두고 실행했거든요. 얘는 기본적으로 커서가 있는 그 줄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실행하려면 요걸 싹 긁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뜨는데 패키지 설치했는데 또 설치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잉글리시, 코리안, 라스트 인덱스, 매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확인이 가능하죠. 어떤 변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된 거예요. 이 STS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STS에서 이거를 셀렉트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셀렉트 할 건지 데이터 프레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칼럼명을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수학, 이름과 수학만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문법이 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자, 아니면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영어, 국어, 수학 하나 빼고. 자, 뭐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필터 해볼게요. 필터. 사실 셀렉트랑 필터 2개가 내가 원하는 서브셋을 집을 수 있는 2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셀렉 같은 경우는 칼럼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은 필터는 이제 로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번호가 학생 번호 저희가 뭐 따로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쓸게요. 50번 미만인 학생들만 가져오고 싶다. 잠깐만. 요거 만들어줘야겠네요.
조건을 주려면 조건에 해당하는 칼럼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칼럼이 아니죠. 그래서 학생 번호를 뜻하는 칼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번호가 있었잖아. 자, 죄송합니다. 자, 원래 거에는 번호가 있었네요. 요걸로 가져올게요. 이걸로. 자, 해서 내가 뭐 1050번 이전 애들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필터 하시고 STS를 대상으로 자,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번호가 1050 이상이, 1050 미만이 또는 이하인. 훨씬 편하죠. 그래서 1001번부터 1050번까지만 가지고 올 수 있죠. 아니면 조건을 여러 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값 같은 거 있죠. 1050보다는 작고 1020보다는 큰. 그러면은 AND예요. AND 연산자, 그죠? 컴마입니다. 컴마. AND는 컴마예요. 그래서 번호가 1020보다는 큰 거. 그럼 1020부터 1050까지. 훨씬 간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아니면은 5어도 한번 써볼까요? 5어. 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과학, 그리고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가 90점이 아니더라도 영어 점수가 역시 90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행들을 다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거나, 만약에 수학 점수가 90점이 안 넘으면 영어 점수가 90점이 넘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90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5어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쓰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논리연산자 했을 때랑 똑같네요. 자, 그리고 어레인지, 제가 굳이 여기다 적지는 않는 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의 포스팅인데 이걸 막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 적을게요. 정렬입니다. 정렬. 자,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정렬을 STS를 정렬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뭘로 정렬할래? 라고 하면은 나는 수학으로 정렬할래. 끝이에요. 끝. 굉장히 간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이에요. 수학 점수가 오름차순 정렬이 됐고요. 자, 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수학 내림차순. DSC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시면 됩니다. DSC는 디센딩이라고 내림차순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수학을 내림차순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같은 점수면은 또 정렬을 할 수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여기 5명이 수학 점수가 같은데 영어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수학 점수가 같은 애들 중에서는 영어 점수 높은 애로 또 정렬을 하겠다.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영어를 주시는데, 자, 영어도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를 정해 주셔야 돼요. 얘도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똑같이 DSC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점짜리 중에서는 영어 점수 높은 수능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봐도 엄청 편해지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슬슬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